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웹세미나 시청자 여러분. 금일 웹세미나 진행을 맡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디지털 마케팅 본부의 김영래 선임 매니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인도 현지 법인과 생중계로 연결을 해서 인도 5조 달러의 경제 대국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투자 정보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늘 그랬듯이 웹세미나에 앞서서 간략하게 세미나 관련된 정보 말씀드리고 세미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웹세미나는 미래셋 자산운용 본사 그리고 미래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이 연결돼서 진행하는 웹세미나입니다. 현지 인도 시간이 오후 3시 30분입니다. 한국과 시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행히 오후에 진행을 하고 있고 웹세미나 예상 시간은 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희 자산운용사 웹세미나인 만큼 펀드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 이런 데또 맞출 수 있는 펀드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셋 자산운용에서는 웹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셋 자산운용 유튜브 하단에 설명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은 웹세미나와 뉴스레터를 구독하실 수 있는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투자 정보와 웹세미나 소식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웹세미나 강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법인의 앙킷 자인 펀드 매니저입니다. 앙킷 펀드 매니저는 미래에셋 미드캡 펀드와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 그리고 이머징 블루칩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으며 중형주 및 컨슈머 섹터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저희 미래에셋 자산용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일 앙킷 펀드 매니저와 함께 아무래도 영어로 진행되는 웹 세미나이다 보니 현지 인도 법인에서 상품 마케팅 담당인 홍지영 매니저님도 함께 통역과 투자 정보에 대해서 시황 설명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홍지영 매니저님 모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될 미래에셋 인도법인 홍지영 매니저입니다. 저희 앞에 두 파트는 제가 국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뒤에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은 저희 오프쇼어 펀드 투자 자문을 맡고 계신 안키 제인 펀드 매니저님께서 영어로 설명하시면 제가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4억의 경제 대국, 거대한 코끼리, 가장 다양한 종교와 언어가 공존하는 나라, 서아시아의 맹주, 글로벌 대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시장, 이외에도 인도를 지칭하고 있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인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많은 잠재력을 가진 재미있고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먼저 인도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인도는 총 28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기반한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용하는 공식 언어는 힌디어, 영어 외에도 21개의 지역 언어가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국내 총생산은 총 3조 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000불로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산업구조는 서비스가 55%, 공업이 30%, 농업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2000년대 초반 영어와 저렴한 고학력 노동자를 기반으로 IT 아웃소싱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서비스 산업이 GDP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인도는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 13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90년대 후반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과 2000년대 초반 IT 산업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2003년부터 14년까지 연평균 8.5%의 구속 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후 2014년 모디 총리 취임 후 모디노믹스라는 강력한 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5위의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인도의 PPP 환산 GDP는 2008년 일본을 앞선 이후 현재는 일본의 2배 수준으로 구동의 세계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기관들은 인도의 GDP가 2030년 전후 세계 3위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인도는 미국, 중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 주축이 될 전망입니다. 인도의 GDP 성장 추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IT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6년까지 연 8% 정도 성장하며 2배 성장을 이룩하였고요. 2006년부터는 인도의 내수 투자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또 제조업도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모디 총리의 집권 이후
인도는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국을 뛰어넘는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9년 모디 총리는 재선에 성공하면서 5조 달러의 경제대국을 이루겠다는 목표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하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예고하였습니다. 음, 인도는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경제 5위의 대국으로 성장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낮은 1인당 GDP 소득과 도시 간의 인프라 격차, 그리고 도시 간의 1인당 소득의 그 큰 격차는 인도가 앞으로도 성장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인도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인구 구조는 인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이면서 어떤 나라보다 매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인도의 중간 연령은 28세로 중국보다 10년, 또 한국보다 14년 젊고요. 인구 전체 50%가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이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노동 가능 인구 비율은 2040년 60%까지 증가할 전망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한 인구에 기반한 인도의 내수 경제는 인도가 다른 글로벌 이벤트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주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인도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인도의 개인 소득이 점차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의 가계 소비는 전체 GDP의 60%를 차지할 만큼 인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중산층은 소득 8,500불에서 4만 불 사이의 가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인구 전체의 22%를 차지함과 동시에 인도 내수 경제의 60%를 내수 소비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 소비의 주축입니다. 그만큼 중산층의 성장이 인도 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 성장으로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인도의 중산층 비율은 2025년 전체 가구의 44%로 지금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중산층의 증가는 인도의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인도 경제를 빠르게 견인할 전망입니다. 인도의 강력한 성장 기반에 더해서 인도의 경쟁력을 더하는 것은 단연 안정적인 정치 체제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모디노믹스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가 실행한 주요 정책으로는 GST 세제 개편,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및 주정부의 자율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있고요. 이 외에도 외국인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 시스템부터 인프라 개선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도는 월드뱅크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Ease of Doing Business 지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모디노믹스의 핵심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메이크 인 인디아는 전체 GDP의 약 16% 정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을 2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입니다. 인도의 부진한 제조업은 인도의 취약점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2014년 이후부터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제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인도 정부는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또 인도에 새로 설립되는 제조업체에는 15%라는 전례 없이 낮은 법인세율을 제공하면서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중국 엑소더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도 제조업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도의 거대한 소비 시장과 성장 잠재력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인도 시장의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도는 최근 신용등급 하락 및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전환이라는 두 가지의 큰 악재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부터 7월까지 약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악재를 사실 인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 요인이 압도한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대규모 투자건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인도의 대기업 릴라이언스의 모바일 플랫폼인 지오가 100억 불 이상의 지분 투자를 유치하면서 인도의 거대한 소비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인도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튼튼한 성장 기반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처가 분명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저희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음 섹터부터는 인도의 경제 현황과 전망을 안키제인 펀드 매니저님과 함께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thank you. Yeah, hi. Thank you, Jia. Good evening, everybody. So after Jia having covered on some of the fundamental aspect about the country and reforms undertaken over past couple of years, I will try to cover the market outlook section in 4 parts. First is market volatility. Second, how the policy response has been. Third, the recovery factors. And fourth, market valuations and earnings. 홍지영 매니저가 인도의 성장 기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인도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최근 시장의 변동성,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대응, 시장 회복 요인 및 밸류에이션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o first to start onto the market reaction side, obviously markets world over has been extremely volatile given evolving situation pertains to COVID-19 pandemic. And India is also no exception to that and have exhibited significant volatility YTD. On the policy response side, government has announced total stimulus to the tune of around 10% of the GDP, though a large part of this is in the form of monetary stimulus and off-balance sheet financing. Even considering this economic package announcement, debt to GDP will only go up from 70 odd percent to 80%, which is quite comparable in comparison to other developed nations and even better than some of the emerging markets. Coming on to the recovery factors, we believe that economy can see a swift recovery post-pandemic led by 3 factors. First, government stimulus and low interest rates. Second, lower crude oil prices. And third, continued good rural demand outlook. On the valuation side, markets are trading at around 17.5 times 1 year forward price to earning, which is slightly higher than historical range, but which is fair given significant potential for the earnings uptake. Obviously, all of these things are contingent on the fact that there are some of the risk factors attached to it, like first, in a prolonged lockdown, and second, further spread out of the virus. 네, 먼저 표를 통해 간단히 정리한 후에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후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상황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게 움직였습니다. 인도 시장도 예외 없이 연초 이후 매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전체 GDP의 10%에 해당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다른 이머징 마켓에 대비해서는 매우 파격적인 규모이면서 그 동시에 직접적인 그 정부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70에서 80%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외에도 낮은 이자율과 원유 가격,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지방 경제의 수요의 회복과 성장이 팬데믹 이후 인도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빠른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적절한 밸류에이션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유의해야 하는 리스크로는 락다운의 장기화와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가 있겠습니다. Coming on to next slide. So just to take a step back about economic situation in India prior to going into the pandemic. As we can see on the left hand side chart, India GDP growth rate has already been slowing down from around 8% plus in Q1 of fiscal year 19 and has fallen down less than 5% in Q3 of fiscal year 20. Key reason for that was liquidity challenges faced by smaller businesses because of risk aversion. India has entered the crisis with weaker GDP growth trajectory. Corporate ROEs were already at
15-year low. Though we have seen there have been enough signs of enough signs of economic recovery during the month of Jan and Feb 2020, though once in a century sort of a event like COVID pandemic has resulted into meaningful dislocation in the near term. 네, 인도 시장은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018년 3분기 8%를 상회하던 실질 GDP 성장률은 2020년 1분기 5% 아래로 하락하였고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기점으로 시작된 이 경기 둔화는 인도의 GDP 성장률을 점차 악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ROE는 15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는데요. 2020년 1월에서 2월부터는 경기 지수가 다시 주기적인 요인에 인하여 회복세로 돌아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로 인도 경제의 단기적인 영향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COVID pandemic has brought challenges on both demand as well as supply side to the fore. If you look into the sustained supply side impact can lead to job losses and then vicious cycle and its impact onto the demand. India, given a stringent lockdown, near-term impact has been significant, as can be seen in the right-hand side chart, where IIP data is showing down as high as 50% for the month of March. Most of the estimates do suggest that India GDP growth can decline by 5% for fiscal year 21. 공급 사이클의 정상화가 어려워지면서 실업률과 수요 사이클까지 그 여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인도 정부는 매우 강력한 통행 금지령을 내리면서 시장의 단기적인 어려움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락다운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산업 생산량이 5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제보고서가 2021 회계년도 인도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oving on to next slide, if we really look into globally, policy responses on both fiscal and monetary side has been very aggressive, somewhere in the range of 9 to 12% of GDP. In India, it has been more tilted towards the monetary aspect of it. So really how the RBI has tried to address this through three aspects. First, interest rate has been cut down by around 115 bips in last 3 months. Second, liquidity, existing market liquidity of around $75 billion has been more than doubled to around $160 billion. And third, moratorium, which means that for all the existing borrowers, there has been 6-month deferral for interest as well as EMI payments. 많은 나라들이 팬데믹 이후 매우 공격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앙은행은 지난 3개월 동안 레포 금리를 115bp 인하하고 예금 지급 준비율을 인하해서 700에서 750억 달러 수준이던 시장의 유동성을 약 2배 가까이 증가시켰으며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6개월 모라토리엄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단기간에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On the fiscal side, a government has chosen a path not to lose much onto the fiscal side. Actual cash outgo is only to the tune of 1.2 to 1.3% of the GDP. But RBI has come in and added around 4% of the GDP in the form of liquidity injection through various instruments. And additional 5% of the GDP has come in the form of below the line activity in the form of offering subsidized loans and liquidity support and credit guarantee schemes, which in the near term do not have much outgo, but obviously do come as a contingent liability onto the longer term. Demand side measures are not much at this point of a time because government is of the view that there is enough demand in the system and demand should come back once this virus impact to subsides. So as such, with current measures, the fiscal impact is limited and debt to GDP, we believe, might inch up from 70% to 80% given lower collection this year.
정부의 재정 지출 측면을 좀 확인해 보면요. 정부는 기존의 재정 적자 수준을 감안해서 전체 GDP의 10%인 재정 정책 중 실질적인 현금 지출은 전체 GDP의 1.2% 정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지출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대출 상품 및 신용 보증을 통한 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시장에 현금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부는 수요 진작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팬데믹 이후 인도의 수요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부가 큰 지출을 계속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락다운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70에서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Yeah, coming on to next slide, there are 3, 4 key positive aspects which we believe should help in swift recovery going ahead. Obviously, on the assumption of timely vaccination being made available. First is large fall in crude oil prices. As on the left-hand side chart, one can see that there has been fall of around 25 to $30 per barrel, and every $10 fall to lead to almost 12 to $13 billion lower import bill for the country. And government has also come out to raise taxes on this to basically rake up revenues on this particular aspect. Second, low interest rates, as you can see on this right-hand side chart. So at this point of a time, I mean, we are at lowest point ever, which obviously increases affordability as situation to normalize and add on to the demand. And third factor has been the resilient rural demand led by the good normal monsoon and strong harvest last year. 백신 개발 소식 이외에도 인도 시장의 긍정적인 회복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원유 가격의 하락, 낮은 이자율, 지방 경제의 회복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수입국인 인도는 원유 가격이 10달러 하락할 때마다 약 130억 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에서 25달러 수준의 원유 가격 하락은 250에서 300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도 정부는 최근 유류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재정 수입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인도 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은 시장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대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인도 경제는 지방에서 대도시 순으로 정상화될 전망이고요. 또한 적정한 몬순 강우량은 적정한 농업 생산량으로 이어지면서 지방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oving on to next slide, this gives a picture of how the YTD Indian markets have behaved and then how the currency is. So if you really look into YTD, we are down at around 10 odd % at this point of a time, but in between there has been significant volatility. So if you look into from beginning of the year in Jan and from the till the bottom point of March 23rd, we have seen a fall of around 38%, and then subsequently we have recovered by 45%. So taking YTD decline of around 10%, obviously normalization of global economies and positive FII inflows, we have seen $4 billion plus of FII flows since April has led to the market recovery. INR has relatively outperformed other emerging market currencies, though depreciated a bit against dollar. 연초 대비 인도 시장을 살펴보면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시장은 1월 고점 대비해서 3월 38% 하락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저점에서 서서히 45% 회복하면서 최근 고점 대비 10%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정상화와 4월 외국인 투자 유입액의 40억 달러로 플러스 전환은 시장의 회복을 견인하였습니다. 달러화의 강세로 인도 루피는 평가절하되었으나 인도 정부의 재정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통화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oving on to next slide and looking on to fund flows. So if you really look into this chart, particularly focus around this three red circle on this slide. So market flows in India tend to be relatively less volatile, so which can be seen from this orange line in this chart. Volatility of emerging market flows, India orange line do provide the picture of stability,
because of the high weight of service sector of India in basically into the Indian economy. And almost 60% of the economy is driven by the domestic consumption, which is relatively very sticky at times. So typically the growth tends to be less volatile, and which also speaks about the strong fundamental of the country, res- res- resulting into overall lower volatility of fund flows as well. 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주요 글로벌 이벤트 상황에서 주요 경제 침체 이벤트에서 인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 시장은 다른 이머징 마켓 대비 글로벌 이벤트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또한 다른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경제가 다른 이머징 마켓과는 다르게 서비스 섹터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또 경제의 60%가 내수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인도 경제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장 펀디멘탈 또한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Yeah, moving on to next slide, which is about market valuation. So if you really look into our base case assumption is because of this COVID pandemic, loss of cash flows by around 6 to 9 months for most of the businesses. There could be certain businesses like retail sector, discretionary and hospitality, which might take longer to recover. But in a longer term, a relatively business valuation through discounted cash flow model, impairment of 1 year cash flow does not make that much of a difference onto the underlying fundamental business value. On the other hand, we look into from the lower discounting rate in the form of lower cost of capital do increase value. 네, 대부분 기업들이 향후 6에서 9개월 동안에는 캐시플로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리테일, 임의 소비재, 호스피탈리티 섹터는 다른 섹터에 비해 더딘 회복을 보일 전망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약 1년 정도의 기업 현금 흐름 악화가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밸류에이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낮은 이자율로 인한 낮은 대출 비용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Yeah. If we look into the right hand side chart on this slide, so look at the earnings. So despite of corporate tax rate cut in fiscal year 20, which has added straight away around 10% to the corporate earnings, large cap earnings has been down by around 4% in fiscal year 20. So this is because a large number of corporates, particularly into the financial sector, have front loaded COVID related pain in Q4 fiscal year 20 itself, which has pulled down fiscal year 22 earnings, fiscal year 20 earnings. Hence, we believe that fiscal year 21 earnings estimate on this base should not see the material downtick and could be flattish with substantial earnings recovery setting in for fiscal year 22 with around 38% sort of earnings growth. Also, as we speak, very early trend though, present Q1 fiscal year 21 numbers are throwing up lot of positive surprises across the positive sectors, which clearly suggests that there was a pretty good pickup once the lockdown has been lifted. Uh, and in some of the cases, we are also seeing signs of earning upgrades. 네, 기업의 이익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2020년 회계년도 어닝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약 10%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4분기 경제활동이 거의 중단되면서 4분기 경제활동이 거의 중단되고 또 금융섹터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4분기 기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0 회계년도 기업이익은 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최근 기업의 어닝 하락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1년 회계년도부터는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기업이익이 빠른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2022년 회계년도에는 약 40%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아직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지만 2020년 1분기 락다운이 일부 완화되면서 기업 성적은 전분기 대비 매우 긍정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대부분의 섹터에서 어닝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Yeah, moving on to next slide, which
gives a snapshot of the index valuation. So if you really look into the current valuations at around 17.5 times 1 year forward basis and at around 24 times trailing basis, uh, they are slightly higher than their historical average, but which is reasonable because present earnings are subpar with corporate ROEs being at 15-year low. In that context, there is good potential of earnings recovery in fiscal year 22 and beyond. So we believe there is in mid to long term, there is opportunity. There is good opportunity and valuations are attractive in that context. Obviously, this prolonged lockdown and virus spread still remains a risk at this point of time. 네, 밸류에이션 파트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도 주가의 1년 선행 PER은 17에서 18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평균치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향후 경기 회복 속도를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업의 이익은 특히 기업의 ROE는 15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평균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와 경기 회복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는 2022 회계년도 이후 기업 이익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접근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락다운의 장기화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 여부 등이 리스크로 산재해 있다고 판단합니다. Also, market valuation needs to be looked in other contexts, like some of the other parameters, like market cap to GDP, which at this point of a time is at a discount to their historical average. Second, you look into the gap between bond yields versus earnings yield. That is also tracking in the positive direction. So all of these factors put together do offer a lot of comfort onto the downside. 이 외에도 GDP 대비 시총 비율이 65에서 70%로 과거 평균치를 하회한다는 점, 그리고 어닝 일드와 채권 일드 간의 갭이 최근 크게 벌어지면서 어닝 일드가 채권 일드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밸류에이션의 매력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Now let me come on to the next section, which talks about why mid and small cap in the context of Indian markets. So if you really look into the characteristics of mid and small cap stocks, first, mid cap do offer the excellent balance between a strong growth as well as stable management, success or track record. Mid cap do fit in very sweetly in the entire life cycle of a business, where business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and with a strong track record, and they are ready to take a good growth from that particular pace. So typically it tend to do offer a higher earnings growth, but obviously over a reasonable time frame, because in the interim so basically in the short term, earnings volatility could be high in comparison to their larger peers. Second, they are relatively under researched and under owned, which helps us to pick us winners through right bottom up stock selection. It can provide benefit of investment gains in the form of valuation re-rating apart from the normal earnings growth. So, but obviously you need to identify them earlier in their growth cycle. 네, 이제 펀드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외에 이번 섹터에 대해서 제가 국문으로 조금 추가 설명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파트까지는 인도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인도 시장의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중형주 투자 전략과 인도 법인의 중형주 펀드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중소형주에 주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중형주를 살펴보면 중형주는 높은 성장성과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라는 적절한 밸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형주는 이미 튼튼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함과 동시에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형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형주 대비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리서치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외국인 투자 및 투자기관의 지분이 대형주 대비 낮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투자 접근을 통해서 기업 성장 사이클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하면서 보다 높은 기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Another key aspect of the mid caps has been that they do offer pretty good risk adjusted return over a reasonable time horizon. In the short term, earnings could always be volatile,
But if you really try to look into, let's say, last 10-year earnings CAGR of mid caps has been around 70 bips higher in comparison to large cap. So it is a very important aspect while looking into mid cap and small cap is one needs to have a longer term time horizon, which can give them benefit to really capitalize onto the valuation re-rating aspect in this entire journey.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인 투자에서 매력적인 위험 조정 수익률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높을 수 있으나 중형주는 중장기 투자에서 훌륭한 위험 조정 수익률을 보입니다. 지난 10년 대형주와 중형주의 어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중형주는 대형주 대비해서 연평균 70에서 80bp 더 높은 어닝 그로스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중소형주 투자에 성공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oving on to the next slide. So if you really look into this is last 10, 12 years of returns of, let's say, Nifty mid cap versus Nifty large cap. So if you, let's say, focus around these three red circles which has been there. So after every downfall, mid caps do tend to outperform large caps. So which can clearly be seen in this particular chart that after every downtick, there has been substantially outperformance by the mid cap versus large cap. Now we have to really look into this time whether after this COVID pandemic, we can expect the same thing panning out going ahead. 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붉은 원은 중형주가 경제 침체기 이후 경제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시기에 중형주가 대형주 대비 아웃퍼폼하는 구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데이터에 기초하여 보면 중형주는 항상 경기 침체기 이후 그리고 또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갈 때 대형주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 데이터에 기초하여 보았을 때 당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중형주 퍼포먼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안킨 매니저님께서 현재 인도의 시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주목해야 되는 중형주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형주는 인도의 성장 가능성에 가장 먼저 투자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중형주는 대형주 대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와 성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미래에셋은 철저한 투자 원칙에 의해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의 투자 전략과 중소형주의 성장성이 만나서 매우 훌륭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펀드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도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머징 블루칩 펀드는 당사의 플래그십 펀드 중 하나로 지난달 10주년을 맞았고요. 본 펀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8년 동안 중소형주 섹터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였으며 또 지난 최근 2년 동안에는 대형주 및 중형주 섹터 펀드로 카테고리를 전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퀄리티의 기업에 적절한 가격에 투자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여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는 저희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이머징 블루칩 펀드는 운용기간 내내 쿼타일 1 순위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고요. 설정 이후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내면서 수익률로도 또 전체 운용 자산으로도 동섹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훌륭한 펀드 퍼포먼스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펀드는 매우 많은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기관에서 주식 부분 베스트 펀드로 선정되기도 하였고요. 또 펀드 매니저이면서 저희 인도 법인의 CIO인 닐리 씨 또한 베스트 펀드 매니저로 여러 차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에셋은 또 국내에서도 인도 중소형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도 법인과 동일한 투자 전략으로 훌륭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인도 중소형주 포커스 펀드인데요. 인도 중소형주 포커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머징 블루칩 펀드를 미러링하는 투자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오늘 강사로 나와주신 안킨 매니저님 그리고 닐리 씨가 저희 중소형주 펀드 자문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인도 현지에서 현장감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며 운영되었고요. 자세한 상품 설명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웹사이트 또는 판매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미래에셋 인도법인에서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김영래 매니저님께서 다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셋 자산운용 인도 현지 법인에서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인도 현재 상황,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래셋 블루칩 펀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머징 블루칩 펀드 아주 트랙 레코드가 좋습니다. 하지만 역외 펀드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이머징 블루칩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은 녹록치 않은데, 다행히 방금 어, 안내를 받은 것처럼 블루칩 펀드와 미러링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미래셋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를 여러분들께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수익률을 보면은 20%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변동성이 있었던 시장에서는 뭐 다른 산업이나 국가에서와 같이 좀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 상위 5개 업종 금융을 비롯해서 산업재,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다양하게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위 5개 종목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 중 하나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중소형주에 저희가 이제 계속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인도에 많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아직은 리서치 자료가 그리 많지 않아서 앞으로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투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좀 생각하시고 매력적인 수익률을 창출하고 싶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미래셋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해당 펀드 검색을 통해 보다 자세한 투자 설명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웹세미나 자료 같은 경우에는 내일 여러분들께 사후 설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인도 법인에서 현지 상황을 이렇게 잘 담은 자료 내일 사후 설문과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사후 설문도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께서 시청해 주신 데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일은 인도 법인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펀드 소개도 드리고 인도 시황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미래에셋 자산운용 꾸준히 알찬 투자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웹세미나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금일 웹세미나 함께 참여해 주신 인도 법인의 안킷 펀드 매니저와 홍지영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